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이 됐죠. 본인이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총선 출마는 뭐 거의 기정사실. 요즘에는 전국을 돌아다녀가면서 순회 북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왜 돌아다닐까요? 뭐 이 부분은 아마 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본인의 신당 창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뭐 지역구 출마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서울 뭐 관악 얘기, 그다음에 뭐 본인 고등학교가 있는 부산의 뭐 중영도구 얘기, 심지어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광주 광역시에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2020년에 열린민주당 사례처럼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도 이런저런 방송에 나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친명계 좌장이 일종의 뭐 경고를 하는 셈이죠.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나왔을 때 민주당과 이 오버랩되는 장면, 결국은 민주당 사람이다 하는데 유권자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이 민주당의 지지율과 연관이 될 텐데, 공천을 안 줄 텐데, 안 줄 경우 본인이 만약 공천을 강행하면, 지역구를 출마를 강행하면 민주당이 거기다가 비워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약체를 또 할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킨다. 왜? 아무래도 표를 나눠 먹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나오더라도 비례 전문 정당으로 나오면 민주당의 피해가 적지 않느냐. 아마 민주당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그 어떤 총선 당선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당선이 유리한 제도, 현재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왜냐면 2020년 이전 2016년쯤으로 넘어가면 그걸 병립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한테 투표하고 정당 투표해서 정당 투표 비율만큼 그냥 47석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준연동형은, 자, 이 정당 투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당 투표에서 얻은 비율, 그 비율만큼 300석 중에 이제 가져가는 건데,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면 비례대표를 적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적게 가져가면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준연동형은 그거의 절반 정도만 해당하는, 뭐 말이 복잡하죠. 여하튼 준연동형을 했을 때, 현행처럼 그랬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그 비례 전문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험회, 조국 수호 세력이 대부분인 그 철험회에서 어제부터 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자, 그냥. 이 얘기는 조국 측과 뭔가 교감하에 이루어진 일로 보인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공천을 노리지 않는 대신에, 그리고 지역구로 나가지 않는 대신에 비례 전문 정당이 그 어떤 의석을 확보하기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대신 조국 전 장관은 그래 뭐 민주당에 피해를 안 주겠다 내가, 요렇게 적당한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물론 앞으로 병립형 전국구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준연동형을 할 것인지 그건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뭐 김재표 국회의장이 그 빨리 좀 결론 내달라 하는데도 여야가 미적미적거리고 있죠. 그런데 여하튼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재판.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 김우수 부장판사, 여기에서 그 조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기에 공판 기일을 무한정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고 가능한 날짜를 2월 8일로 전제하고 있다. 2월 8일쯤 선고한다는 겁니다. 조국과 함께 기소된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 변론을 먼저 종결하고, 그리고 그 선고기일을 2월 8일로 정해놓고, 자, 올해 12월 18일 다른 피고인 사건도 마무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월 18일이면 다음 달입니다. 가급적 한날 한시에 선고하겠다. 자, 지금까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다들 이렇게, 왜냐면 그건 재판장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다. 2심? 아유, 뭐, 기록도 많고, 그런데 내가 좀 뭐 기록 열심히 보고 재판 빨리 해서 끝내겠다. 이런 뜻이죠. 1심은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은 뭐, 재판장이 뭐 병가를 내고 뭐 휴직을 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3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2심도 몇 년은 끌 것이다. 그런데 1심 결과가 올해 2월에 나왔거든요.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만에 이제 끝나는 거죠. 내년 2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재판장의 결단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월이면 총선 전입니다. 총선 2달 전이죠. 자, 그런데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낸 아들 대리시험 혐의와 관련한 미국 조지 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이거는 2월 1일 날 진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증인신문을 2월 1일에 하고 2월 8일에 선고한다? 보통 그렇지 않죠. 보통은 재판을 다 종결한 다음에 한 달 반, 뭐 2달 이쯤 뒤에 선고를 합니다. 판결문 써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얘기는, 아이고 그 사람 증인 뭐 그렇게 이 전체적인 대세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월 8일 맥도널드 교수 증인신문하고 그 전에 뭐 판결문 대부분 다 써놓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다, 재판장이. 자, 그러면 2월 8일 선고가 뭐 그거야 문제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징역 2년, 뭐 2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아니면 뭐 집행유예가 붙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징역형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 징역형이 나온다, 뭐 징역 2년 뭐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2심으로 끝납니다. 대법원에 가서는 법률, 그걸 흔히 법률심이라고 그러는데,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를 심리하는 거고,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 뭐 입시비리 뭐 이걸 위조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2심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꽤 많죠.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법정 구속까지는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뭐 판사 재량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 있고, 법정 구속이 안 되고 실형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원래 이 재판 일정이라는 게 뭐 판사들이 안 지키긴 하지만 1심이 6개월, 2심이 4개월, 3심이 4개월입니다. 조국의 경우 1심도 뭐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4개월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내년 2월에 선고한다고 해도 1년이 걸리는 거고, 그럼 3심은 또 1년 걸리겠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대법원 구성이 바뀌거든요. 당장 조희대 전 대법원장, 아니 그 대법원장 후보자, 전 대법관이죠. 지금 민주당이 흠집을 못 찾아서 부결을 시켜야 되겠는데 흠집을 못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디서 뭐 로펌 같은 데서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대법관 그만두고 나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갔거든요. 그거 뭐 교수 봉급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흠집 잡을 수도 없고, 다른 부도덕한 면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물론 그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겠지만 모든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가 안 잡혀서, 어제 민주당 관계자들을 보면 뭐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뭔가 결정적인 걸 찾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키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흠이 없는데. 그러면 정의당에서도 찬성할 것이고 비명계에서도 찬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법원 구성이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여하튼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안 또 부결되면 뭐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2일부터인가요? 뭐 민변 출신이 이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죠.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어째 그렇게 되면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4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 이내에. 그러면 5월 30일이 다음 국회의원 임기 시작이죠.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배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돼서 뭐 구속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2심에서 뭐 집행유예가 있으면 뭐 그게 확정이 된다든가, 여하튼 국회의원 임기 시작도 전에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배지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월 8일 2심 선고, 뭐 이게 지금 거의 예정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라면 조국 전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도 결국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내지는 며칠간 국회의원 하다가 배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훨씬 더 합리적 관측이라는 거죠. 현재 봐서는 이 2심 선고가 총선 전에 잡힘으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많은 유권자들이 아니 임기를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곧바로 배지가 떨어질 그 사람한테 왜 표를 줘야 되느냐, 조국 수호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간지대, 약간 조국의 우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표를 안 주죠. 결국 조국의 금배지가 가물가물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